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이어왔던 고용 지표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그 관련 내용 경제부 최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수 펑크하고 이제 관련된 얘기를 다뤘었는데 오늘은 고용이 문제인가 봅니다. 네, 제가 취재 파일에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다뤄왔는데요. 고용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다뤄본 적이 없어서 이번 시간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고용 성적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고용 지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취업자 수 증가 폭과 고용률인데요. 여기서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최근 2년간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2022년에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81만 6천 명이나 증가했고요. 네네. 지난해에는 3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을 정도로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이후에 한 2년 동안 고용자 수가 증가한 건 이제 확인을 했고 고용률도 이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죠. 네. 고용 통계를 발표하는 이제 통계청에서는 취업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고용률을 함께 항상 봐야 한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고령층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비율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층 고용 상황을 볼 때 청년층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취업자 수도 이와 연동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런 면에서 보면 고용률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정부의 지적도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네네.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라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에서 64세 고용률도 69.2%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요. 이 고용자 수하고 고용률이 둘 다 올랐으니까 뭐 고용 상황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2년 동안은 아주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고용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경제 성과 홍보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 속에 출범한 정부가 비상경제 체제로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에 진입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 사상 최대치가 예상되는 수출, 가계부채 및 국가 채무 연착륙,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주요 성과로 꼽았는데요. 네네. 특히 고용률에 대해서는 이제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률에 조금 더 강조를 했네요. 네, 아주 강조를 한 건데요. 네네. 기재부는 팩트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입장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체감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자화자찬이다. 이런 평가도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잘 나온 측면이 좀 있으니까 비판이 나올 만하네요. 또 일단 작년까지 이제 고용지표 추이를 살펴봤는데 올해 들어서는 추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방금 소개해드린 정부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률은 계속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고용률을 좀 세세하게 보면 어두운 측면도 보이는데요. 취업자 수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다 이렇다 보니 고용률도 고령층에서는 좋은데 청년층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 통계에서 청년층은 15세에서 29세까지를 말하는데요. 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청년층 실업률은 상승했는데요. 10월 청년층 실업률을 보면 5.5%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네. 전체 실업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 실업률이 꽤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고용자 수 말고 이 취업자 수도 살펴보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률이 양호한 것과 달리 취업자 증가 폭은 점점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월간 고용 통계를 볼 때에는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는 건 당연하니까 그 증가 폭이 이제 커지고 작아지는 그 부분을 이제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돈 것은 지난 6월 9만 6천 명 이후 넉 달 만인데요. 올해 들어서 5월에 8만 명 증가한 것 다음으로 안 좋은 성적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취업자 통계에서는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가 빠지니까 숫자가 좀 더 잘 나올 법도 한데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이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업자 수 증감 추이에서도 청년층의 부진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2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이제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우리 경제의 이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도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0월 40대 취업자는 7만 2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에선 취업자가 25만 7천 명 증가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취업자 증가분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 이제 50대와 30대에서는 이제 각각 6만 7천 명, 12,000명 이렇게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 고용 부진도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겠죠. 네, 이제 연령별뿐만 아니라 산업별로도 고용 지표가 좀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최근 가장 고용이 부진한 분야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이 꼽힙니다. 네네. 두 분야 모두 이제 내수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통상 고용 지표는 우리가 경기 후행 지표라고 부릅니다. 네. 내수 부진 장기화가 이제 특정 산업의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먼저 이제 도소매업부터 얘기를 해보면 지난달 취업자가 14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2021년 7월에 18만 6천 명 줄어든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는데요. 네네. 추세적으로는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도소매업 취업자 중에는 상당 부분을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고용 지표에서도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다만 통계청에서는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를 볼 때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무인 점포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다 보니 도소매업은 구조적으로 이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야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이 커지는 데에는 내수 경기 부진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 고용 상황이 안 좋게 나타났죠? 네, 건설업도 이제 고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9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이제 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고용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이제 직업 훈련이나 이 전업 지원을 이제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이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질 좋은 일자리가 이제 집중돼 있는 제조업도 고용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3만 3천 명 줄어서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분야도 있을 거고요. 네. 지난달 고용 동향에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각각 9만 7천 명, 8만 4천 명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네.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7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꾸준히 이제 취업자가 증가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네.
그리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정보통신업 이런 분야도 4차 혁명 시대를 맞아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게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라고 이제 답한 사람들의 숫자도 늘었다고요. 네, 고용 통계를 이제 보다 보면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제 활동 인구에는 이제 취업자와 일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포함됩니다. 네. 취업자도 이제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우리는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의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사유에는 뭐 육아라든지 가사, 재학, 뭐 연로, 뭐 좀 늙어서 이제 일을 못하는 분들, 네. 그리고 심신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쉬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08만 2천 명인데요. 네. 작년보다 2만 1천 명 늘었는데 쉬었음에서 20만 7천 명이 늘었고요. 가사에서는 5만 명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쉬었음이 많이 늘었네요. 예, 아주 많이 늘었죠. 네. 쉬었음은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44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네네. 역대 이제 시계열을 봐도 10월 중에 가장 많은 수치였고요.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1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도 안 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쉬고 있는. 그냥 쉬는. 예.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런 쉬었음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달 중에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통해서 쉬었음 청년을 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